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이 시간이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지금 새벽 2시가 됐거든요. 오늘 지금 대전에서 올라온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제가 찍어보고 올릴 상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 기간이라서 다니는데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원래 라이브를 키고 싶기도 했는데 좀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보고 다니고 있는 현상 중에서 뭐 언론도 다루지를 않고 그리고 컨텐츠도 없어서 사람들이 아마 캐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뻗으면 저는 기억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좀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얼음공장 정규 강의 22기 접수 기간이고요. 요게 데드라인이 요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한 3일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나 데드라인이 있으니까요. 그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방에 가면은 중개사님들이랑 거기 계신 분들도 궁금해 하신대요. 도대체 서울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리고 막 아파트가 100억, 200억, 막 40억, 50억 이게 우습게 돌아간다는데 진짜 맞냐? 제가 진짜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 당연히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 흐름이 지방에도 온다고 보냐, 광역시에도 온다고 보냐. 오늘은 세종이랑 대전 갔다 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본다. 그런데 흐름을 마치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서울, 지방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돈이 오는지를 나눠서 보면은 기다리기 조금 더 편하실 거다. 네, 나는 지금 오는 걸로 보고 있고 요거를 전세가를 기준으로 감지하는 시간이 좀 됐지만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사건이나 아니면 이 대출 통제에 대해서 상당히 체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거래가 좀 더 잘 돼요. 슬슬.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쉽게 안 하냐면 이거는 지금 재작년,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분들이 거래 좀 잘 되고 전세 안 나가는 거 전세 나가고 금매로만 팔리던 거 좀 매매 좀 되고 이게 사실은 회복의 전조 증상인데 제가 아무리 해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은 그거예요. 언제 올라? 그러니까 언제 오르냐? 뭘 어떻게 해도 난 전세 안 나가. 난 매도가 안 돼. 난 죽을 것 같아. 당연히 이해하고 제 일이기도 한데 저는 투자를 되게 좀 가능한 한 느긋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좀 포트를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시장을 올리는 요소에 따라서 타이밍을 맞추기 되게 어려운 게 있고 어느 정도는 이제 계산을 낼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지방은 좀 저는 지금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믿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믿고 있는 게 없으면은 어떻게든 다 던졌겠죠. 예를 들어서 타이밍, 지방은 지금 그게 애매하잖아요. 서울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타이밍을 잘 읽어내고 있는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도 관심들도 없어요. 그 다른 얘기했던 분들도 뭐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이거 엄청 쉬워요. 재작년이랑 작년에 지금이랑 똑같이 움직였어요. 대출 풀면 사고, 대출 묶으면 못 사고, 대출 묶으면 효과가 한 반년 가요. 4개월에서 6개월.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6개월씩 가는 거예요. 또 대출 풀면은 가고, 또 묶으면 못 가고. 지금 대출 풀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하냐면 24년 12월부터. 또 가죠. 단순하잖아. 이거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의 특성을 잘 해석을 해서. 근데 지방은 일단은 좀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지금 지방이랑 서울이랑 묶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강남이랑 이거 막 지금 마용성광이랑 주요 지역 있잖아요. 토지 허가제 이거 해제된 다음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수급을 놓고 보면 되게 편해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부동산 투기하자, 사재 끼자, 이걸로 한탕 해보자 이런 분위기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가상의 투기꾼들을 만들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하는 분들이 그거 해요. 정치하게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공동의 적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중국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권은 미국은 이민자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인기 좋잖아요. 한국은 뭘로 정하면 돼요? 지난 정권은 남녀, 노소, 그리고 일본 이렇게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일본 별로 안 미워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여러분? 갑자기 일본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국은 부자들을 위한 거주 시설이 엄청 부족해요. 미국의 상위 0.1%, 1% 부자들이 2천억, 4천억, 5천억짜리 집을 살 때 한국은 200억짜리 집만 사도 신문에 나와서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를 혐오하는 나라예요, 이제. 근데 돈 많은 사람은 한국에 엄청 많아요. 이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집을 살 돈이 없다.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다. 다 틀렸어요, 지금.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이요. 진짜 많아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사회를 잘 읽어냈고 적응을 잘해서 잘 해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봤던 설문에 보면은 일반적인 가구의 35%였나? 부자들은 편법이랑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 부자들이 집을 예전 같으면 뭐 안 사든 뭐 여러 채 사든 알아서 했어요. 자유롭게.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1가구 1주택. 내 거주할 집 중에서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제일 좋은 거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산 가치가 제일 좋은 게 서울이야. 전국에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무조건 법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럼 어디부터 오겠어요? 부산부터 갈까요? 서울부터 오죠. 그래서 지금 전형적으로 딱 그 순서대로 순번대로 가는 거예요. 강남부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부터 차곡차곡 사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으로. 한국은 1가구 1주택으로 변신 중이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되게 되면은 이것도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공급 안 돼요. 누가 지어요? 수요가 없는데. 그리고 전월세 공급도 줄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금매를 던지는 걸 가지고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이 시장의 끝은요, 폭등이에요. 근데 폭등이라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거 공부도 안 돼 있는 그 이미지 그것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점점 집을 싸게 팔 사람은 구조적으로 없어져요. 여러분이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냥 이 한 채가 다예요. 투자도 못 해요. 그럼 그거 싸게 팔겠어요? 싸게 팔 수도 있죠. 내가 망하면. 근데 그게 맨날 뉴스에 누구 망한다고 나온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을 팔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지켜줘야 돼요. 내 집을 팔고 전월세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전월세를 누가 놔요? 다주택자가 놓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 한국은요, 월세 더 올라야 돼요. 여태까지 월세가 얼마나 저렴했는지를 알려면은 지금 수급에 맞게 제가 오르라고 해도 오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주인이 올린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그냥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월세 지금 기준으로 한 두세 배 더 올라가서 그냥 사람들이 이게 월세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 집주인이 있으니까 월세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은 한국에서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세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안 지켜지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지켜지냐면은 이게 많이 올라가면 지켜져요.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임대인을 존중하고요.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구하기가 어려우면 임대인을 존중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나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럼 어차피 제 말대로 안 될 거니까 한번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서울에 시작을 했잖아요. 서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국이다. 앞으로 구조는요. 내 집을 사서 내가 들어가는 구조로 가야 돼요.
전월세를 누가 놓을 건데요? 전월세를 놓게 하고 싶으면은 다주택자 양성을 하고 유동성을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 안 되신 분들이 그거 하면서 피를 토해요. 주택 공급률이 얼마인지 아냐? 지금 뭐 한국에 집이 남아 넘친다. 전혀 틀린 얘기고요. 그 얘기하는 분들도 아파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아파트 보급률 부족해요. 그냥 대놓고 부족해요. 아파트 보급률은. 저 지금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 얘기들 하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사라. 무조건 강남 3구 사라. 서울 사라. 맞는 말인데 그분들 얘기의 허점이 뭔지 알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일반적인 시민을 만나면은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그 집 살 돈 없어요. 여러분,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10명 중에 8명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 95명 이상은 없어요. 결정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서울 외곽에 사시는 분들,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나 틀리냐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지금 시장 구조는 똘똘한 한 채가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생도 알아요. 이거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한국은요.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특권이란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이 변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는 거,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거, 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사유재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저는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아마 요번 이 정도 수급의 균열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과 사회주의적 통제 하에 몇 년 더 지나가면요. 그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공급은 점점 더 멈춰가면서 내 집 마련은 이제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 멀어진 건 다행인데요. 월세 거지가 나올 겁니다. 그냥 월세 내고 끝, 월세 내고 끝, 맞벌이 아니면 불가능. 밀려나는 서민들, 월세 난민. 전세는요? 뭐 전세는 나쁜 거라면서요. 그럼 전세 난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집을 살 수가 없다. 분명히 옛날에 살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집을 제대로 못 지으니까 구축이 귀해지는 거죠. 아파트 자체가 귀해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얘기가 나오겠죠. 아, 집이 참 귀한 거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국민들의 99%가 시행과 시공을 할 줄을 몰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다 집상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맨날 뭐라 그래요? 시멘트 덩어리. 대충 지으면 되지. 남자분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건설 현장 노가다 해보셨죠? 대충 지으면 되지.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충 지으면 되지. 노가다판 가서 일주일도 못 버틸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대충 지을 건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공급자가 있으면 공급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 시장이 지탱이 되는 건데 한국은 거의 개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거의 개 이하예요. 한국에서 제일 지위가 낮을 거야 지금 인식적으로. 그게 지금 한 8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시장에 큰 문제가 터지는 게 정상이죠. 엄청난 수급 불균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은 시차를 두고 전국장이에요. 이거는 전국장이에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다니면서 말씀하세요. 시장의 미세한 변화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다 나온 데이터 보고 걸 가격이 안 올랐군. 여기는 떨어졌군. 서울과의 양극화군. 그게 아니고요. 좋아지고 있어도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요. 좋아지고 있어도 공급량에 눌리는 지역이 있고요. 좋아지고 있는데 악성 미분양 때문에 눌리는 지역이 있어요. 시장은 똑같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서울이 만사가 아니에요. 투자자가 그런 태도로 시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국구를 다 볼 줄 알아야지. 네, 구조적으로 지방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하면 표 못 받으십니다. 제가 봤을 땐 아예 부동산 민심을 안 듣고 다니시나 본데요.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네, 폭발 직전이에요. 진짜 나중에 한번 체크해보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딴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폭발을 안 합니까? 누가 표를 줘요? 전 안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제가 얘기한들 뭐 바뀌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자고 일어나서 다시 들어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